안녕하세요. 놀이바둑교사 길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할 영상은요 9호 3단계입니다 9호 3단계에서는 1차 시에는 약한 돌 돕기, 위기에 처한 돌부터 구해요. 2차 시에서는 수상전, 활로의 개수가 많은 쪽이 이겨요. 3차 시에서는 환격, 되돌아서 공격하기. 기술이 첫 번째 건 기술이라고 할 수 없지만 다양한 게 벌써 3개나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번 단계에서는 참 공부를 조금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걱정이 조금 드는데요. 어려우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카페에 글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한 돌 돕기, 위기에 처한 돌부터 구해요. 우리 하얀 돌이 뭐라고 하고 있죠? 누구를 먼저 도와야 할까? 고민에 빠진 거예요. 보니까 친절하게 또 표정이 나와 있습니다. 두 친구는 울고 있고요. 두 친구는 약간 속상해하고 있어요. 어리둥절해한 거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누굴 먼저 구해야 될까요? 뭐 가치관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다 이해할 겁니다. 우는 친구부터 먼저 달래야 되죠? 네,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를 도와야 할까요? 당연히 할머니인데 아이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전 이게 처음에 물음표인 줄 알았는데 저같이 그런 사람은 없겠죠. 아이들 중에서, 선생님들 중에서도요. 할머니를 먼저 도와야 된다. 그런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를 도와줘야 할까요? 두 명 중 두 친구 중에 어느 친구를 도와줘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데요. 누구를 먼저 도와줘야 하지? 누굴 먼저 도와줘야 할까요? 그쵸. 2대1로 불리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 친구를 먼저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신 다음에 스티커 붙여보는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슈퍼맨 도와주세요! 더 위험한 친구를 도와준 슈퍼맨을 찾아서 스티커를 붙여보는 건데요. 두 아이 중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하지? 궁금합니다. 누가 먼저일까요? 예, 당연히 이 친구입니다. 이런 모양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아이들과 얘기하는 겁니다. 단수입니다. 활로가 하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뭐라고 하죠? 단수예요. 그럼 단수인 친구는 활로가 하나고 단수가 아닌 친구는 활로가 2개인데 누굴 먼저 구해줘야 될까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거예요. 미리 슈퍼맨이 붙어있기 때문에요. 착착파득판으로 이 상황을 먼저 보여주신 다음에 슈퍼맨이 어디로 가야 될지 선생님이 슈퍼맨이 되셔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먼저 도와야 되지? 그쵸? 활로가 하나밖에 없죠. 네, 활로가 하나밖에 없는 두 친구를 먼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정답이네요. 위에 거는 이 친구가 정답이고요. 더 큰 위험에 빠진 친구부터 구해요. 어느 친구를 먼저 도와줘야 할까요? 스티커를 붙여서 알아보는 건데요. 백돌 할아버지가 또 나오셨네요. 바둑을 둘 때 내 돌이 위험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면서 바둑을 두어야 돼요. 내 돌이 위험한지 아닌지 먼저 살피면서 두라는 얘기인데요. 보시면 하얀 친구들 둘이 둘 다 위험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친구를 먼저 구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 친구는 활로가 하나고 단수고요. 이 친구는 활로가 2개이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는 이 친구보다 여유가 없는 이 친구를 먼저 도와줘야 됩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토끼 2마리 다 놀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활로가 3개나 있고 이 친구는 활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단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 물고기 다 4명 다 울고 있어요. 4마리 다. 근데 다 보니까 상어가 가두고 있는 백색 물고기는 이 두 친구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약한 돌을 도와주세요. 슈퍼맨이 또 등장했네요. 항상 슈퍼맨이 등장하면 마치 크게 얘기했듯이 슈퍼맨은 어디서든 오는 인물이니까 약한 돌을 먼저 도울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붙여보아요. 이 백돌 2개와 백돌 하나 중에 어떤 게 더 약하죠? 그렇죠. 활로가 하나밖에 없는 현재 단수가 되고 있는 이 백돌이 위험합니다. 이쪽에 붙여주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둘 다 백돌 2개인데 어느 백돌이 위험하죠? 그렇죠. 활로가 하나밖에 없는 백돌이 위험합니다. 아까 방금 전에 있던 요 그림들하고 거의 흡사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도 이해가 빠를 거고 선생님도 설명하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대국을 해보아요. 그림과 같이 놓아보고 대국을 진행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아이들끼리 차렷, 인사 잘 두겠습니다 하신 후에
그리고 분위기도 딱 배우 분위기로 잡아주신 후에 진행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수상전입니다. 활로의 개수가 많은 쪽이 이겨요. 선생님들도 이제 슬슬 바둑이 흥미를 느끼시고 바둑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요. 이제부터는 아마 선생님들도 카탁하면 너무 어려워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좀 바둑에 대해서 많이 카페에도 질문 올려주시고 스스로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텐데요. 보니까 검은돌이 뭐라고 하고 있죠? 내 활로도 2개, 너의 활로도 2개. 내가 먼저 두면 잡을 수 있겠다. 활로가 같이 2개야. 그럼 누가 이기지? 먼저 두는 쪽이 이기는 거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흑돌 2개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빨리 백돌의 활로를 메워! 백돌 2개도 뭐라고 하고 있죠? 오지 마! 근데 지금 흑돌 차례예요. 그럼 누가 이기죠?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그림을 보고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 그림을 보고 아이들과 어느 쪽이 더 유리하고 어느 쪽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튼튼한 나무는 나뭇잎이 많아요. 나뭇잎 스티커를 붙여 튼튼한 나무를 완성해 봐요. 우리 왜 배웠었죠? 나무는 나뭇잎, 물고기는 아가미. 네, 활로가 숨구멍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를 먼저 한번 불러보신 다음에 나뭇잎을 붙이는 활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숨구멍이 많으면 좋다는 거를 표시하는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수상전에 대해 알아보아요. 흑호랑이와 백호랑이가 서로 포위하며 싸우고 있어요. 과연 누가 이길까요? 흑돌은 활로가 3개고요. 백돌은 활로가 2개예요. 우리 할아버지 둘이 또 등장했네요. 수상전은 활로의 개수가 많은 쪽이 승리해요. 뭐라고요? 활로의 개수가 많은 쪽이 승리한대요. 보니까 수상전은 뭐라고 써있죠? 활로의 개수로 전투를 벌여요.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전투를 벌이는데 숨구멍이 많은 쪽이 이긴다고요? 진 쪽이 이긴다고요? 많은 쪽이 이긴다는 걸 알려주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흑돌의 활로는 몇 개죠? 하나, 둘, 3개예요. 백돌은요? 하나, 2개입니다. 네,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노래해요. 만용의 활로가 노래를 배워보아요. 네, 한번 배워볼까요? 만약에 활로가 없다면, 만약에 활로가 적다면, 만약에 활로가 모자라면 수상전에 지겠네. 네,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나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누가 더 활로가 많을까요? 활로의 개수를 쓰고 맞는 쪽에 부등호 표시를 하는 건데요. 보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쪽 활로가 더 많죠? 네, 맞습니다. 흑돌의 활로가 더 많습니다. 흑돌의 활로는 하나, 둘, 3개가 있고요. 백돌의 활로는 하나,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돌이 승리하게 됩니다. 수상전은 활로가 많은 쪽이 이기는 거니까요. 밑에 거는 약간 헷갈리는 그림인데요? 보니까 흑돌의 활로는 하나, 2개고요. 백돌의 활로는 하나, 둘, 3개입니다. 그래서 백돌이 3개라서 이기는 겁니다. 수상전에서 승리한 팀을 찾아보아요. 세모 표시되어 있는 흑돌과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백돌의 활로 개수를 세어 숫자를 쓰고 이긴 쪽에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다. 또 숫자를 세야 됩니다. 네, 흑돌은 지금 활로가 몇 개냐면요. 하나, 둘, 3개고요. 백돌은 하나, 2개입니다. 그래서 흑돌이 수상전에서 승리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백돌은 하나, 둘, 3개고요. 흑돌은 하나, 둘, 3개예요. 그럼 누가 이기겠죠? 그렇죠. 먼저 두는 쪽이 승리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먼저 이기는 쪽이 없어요. 먼저 두는 쪽이 없기 때문에. 그쵸? 그럼 누가 이길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동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써주시고 트로피를 둘 다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국을 해보아요. 마찬가지로 인사, 항상 딱 인사, 공수 인사 잘 하신 다음에 분위기도 잡아주시고, 대국 분위기를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인사도 중요하지만요. 후에 대국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격, 되돌아서 공격하기. 말도 어렵습니다. 이제 진짜 어려워져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만약에 선생님들께서도 바둑에 흥미를 가지셨다면 참 좋을 텐데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에요. 이제 선생님들 입맛에 맞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내 거 조금 주고 남의 거 많이 가져오는 기술입니다. 내 거 하나 주고 남의 거 3개 가져오는 뭐 이런 기술이 될 텐데요. 보시면은 지금 백돌이 웃으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 근데 남의 집에 들어간 것 같은데 왜 웃고 있지? 보니까 공들 친구들도 확 백돌이 친구를 막 째려보고 있어. 왜냐면 우리 집에 들어왔으니까, 그치? 근데 백돌 친구가 웃으면서 뭐라고 하고 있죠? 호구에 미끼를 주고 더 많이 잡아야지.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 우리 친구들 한번 설명해 볼까요?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되게 흥미진진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분명히 누가 봐도 호구고 남의 집인데 백돌이 들어와서 웃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쵸? 선생님도 지금 당황하시면 안 돼요. 떡 한 개로 호랑이를 잡았어요. 선생님과 함께 동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 어느 마을에 다혜라는 지혜로운 아이가 살았어요. 다혜는 할머니께 떡을 갖다 드리러 집을 나섰어요. 다혜는 산길을 걷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야기 다 아시죠? 환격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그물로 호랑이를 잡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떡 대신에 고기를 얻은 거예요. 저희 어른들 입장에서.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떡으로 그 큰 호랑이를 잡았다는 거죠. 호랑이는 아이들한테 센 동물이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야기에서 그물로 잡아가는 이야기로 변환되니까요. 선생님들이 한번 읽고 연습을 한번, 동화 연습을 한번 해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얻어요. 스티커를 붙여서 이야기를 완성해 보는 건데요. 보시면 지렁이로 한 마리로 물고기 몇 마리를 낚은 그거를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마찬가지로 쥐덫을 하나 이용했는데 보니까 쥐를 3마리나 잡았어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긴 하지만 이렇게 됐다는 거를 아이들과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스티커를 붙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치즈를 하나 놨네요. 치즈 하나와 쥐덫 하나를 놓고 그 다음에 3마리를 잡았다는 거. 환격에 대해 알아보아요. 선생님과 함께 되돌아 공격하기, 환격을 배워보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백돌이 나왔습니다. 백돌 할아버지가요. 환격은 내 돌을 호구 안에 미끼로 던져 더 많은 돌을 잡는 방법을 말해요. 하나로 더 많이 잡는 거. 호구에 미끼를 던지는 건데요. 보시면 맨 처음 그림에 나왔던 모양이네요. 1번으로 갔어요. 1번 표시되어 있는 쪽으로 단수를 하니까 흑돌이 이어버렸어요. 그래서 흑돌이 우린 다 연결됐으니까 웃고 있어요. 밑에를 보니까 백돌이 2번 표시되어 있는 곳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오이? 여기를 들어와! 하면서 웃으면서 하얀 돌을 잡아먹었어요. 백돌이 내 돌 하나가 잃어버렸네. 너무 아쉬워. 하지만 마지막 그림을 보니까 다시 따내기가 되는 곳으로 하얀 돌이 다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죠? 검은 돌 3개가 울면서 다시 따내기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를 손해보는 대신에 3개를 얻어간 거예요. 자, 친구들 3 빼기 1이 뭐죠? 2죠? 네. 그러면 우리 하얀 돌 친구들이 하나를 손해를 봤지만 3개를 더 얻었어요. 그래서 1 빼기 1은 0이니까 2개가 남네요. 3 빼기 1은 띠용. 그래서 2개가 남아서 결과적으로 이득을 본 거죠.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환경이 그런 거라는 걸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미끼를 잡아보아요. 미끼를 놓아서 되돌아 공격하는 환경에 대해 알아보는 겁니다. 보니까 방금 전에 있었던 모양이랑 똑같습니다. 자,
여기를 하나 놓고 호랑이 3마리가 가져가고 다시 하얀 돌을 들어가니까 먹는. 네.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약간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꾸며서 만드셔가지고요, 이 그림과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국을 해보아요. 마찬가지로 항상 선생님들께서 분위기를 형성해 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인사하고 이 상황을 만드신 다음에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를 시킨 후에 아이들끼리 대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둑 활동하기,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돌가리 게임을 하는 건데요. 자, 돌가리 게임은 어떤 거냐면요, 보시면 검은 돌과 하얀 돌이 있어요. 각각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색깔의 돌이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때 누가 흙을 잡는지, 누가 하얀 돌을 하는지 정정당당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선생님들 지금까지는 아마 너 오늘 검은 돌 했으니까 너는 하얀 돌 해 하면서 해주시다 보면은 많은 시간도 들고 또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가리 게임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자, 누군가가 검은 돌이 앞에 있고 누군가가 하얀 돌이 앞에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돌가리 게임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얀 돌을 짚고 그 다음에 딱 바둑판 위에 가리는 거예요. 하얀 돌 친구는 딱 바둑돌 한 주먹만 져서 가려! 양쪽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 주먹만 치라고 하세요. 쥐고 흑돌을 가지고 있던 친구는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대해서 맞추는 거예요. 2개를 놓으면 짝수인 거고 하나를 놓으면 홀수인 거예요. 지금 하얀 돌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검은 돌 친구는 모르고 있어요. 하얀 돌 친구도 모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딱 짝수인지 홀수인지 저기서 홀수라고 생각하면 하나를 바둑판 위에 내려놓으세요 하면 이제 일수불태, 더 이상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얀 돌을 쥐고 있던 친구는 탁 펴서 짝수 하면서 세는 거죠. 만약에 홀수다, 홀수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짝수면 만약에 그러니까 흑돌 친구가 맞췄으면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퀴즈를 맞췄다는 거에 대한 보상을 주고 싶어서 맞춘 친구가 선택하게 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검은돌 친구가 백돌 친구가 쥔 돌의 양을 짝수인지 홀수인지 맞추게 되면요, 너가 잡고 싶은 색깔이 뭐야 하면서 맞추게 했었는데요. 선생님들 영리한껏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나왔던 그 돌가리기에 대한 설명이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고 다시 한번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대국할 때마다 이걸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바둑 활동하기, 흑돌 스티커를 붙여서 세모와 동그라미 중에 더 약한 돌을 찾는 건데요. 1번 문제 보니까 흑돌이 어디가 더 약하죠? 그렇죠. 세모가 있는 곳이 활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더 약한 곳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흑돌이 활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단수라서 더 약한 돌이고요. 세 번째 문제는 세모로 표시되어 있는 흑돌 친구들이 활로가 하나밖에 남지 않은 단수기 때문에 더 약한 돌이고,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 세모 표시되어 있는 흑돌이 마찬가지로 활로가 하나밖에 없는 단수기 때문에 더 약한 돌입니다. 흑이 둘 차례라면 누가 수상전에서 이길지 스티커를 붙여보아요. 지금 하얀 돌은 2개, 검은 돌은 하나, 둘, 3개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얀 돌이 둘 다 하더라도 2개이기 때문에 다시 검은 돌 친구들이 먼저 주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해되시나요? 하얀 돌이 먼저 잡으러 와더라도 둘 다 2개씩이기 때문에 다음이 흑돌 차례니까 흑이 2개 되면 이 2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흑이 둘 차례이기 때문에 여기다 두면 하얀 돌은 바로 활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흑돌이 이기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되죠? 네, 하얀 돌의 활로가 3개고 검은 돌의 활로가 2개예요. 그러면은 3대 2이기 때문에 흑돌이 먼저 잡으러 가더라도 하얀 돌이 둘 다 활로가 2개일 경우에 하얀 돌이 먼저 들어가게 되면, 맞습니다, 하얀 돌이 이기게 됩니다. 흑이 먼저 2개 되더라도요. 밑에 문제를 보시면 백돌이 3개, 4개가 붙어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은 돌이 먼저 들어가게 되면요, 이 백돌 3개가 먼저 따내기를 당하기 때문에 흑돌이 수상전에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흑돌은 이쪽에 두셔야 돼요. 네. 흑돌이 만약에 이런 곳을 두게 되면 지게 되겠죠? 이건 이제 10호 3단계에서 배우는 자충수라는 건데요.
아마 10호에서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답이 여기라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백돌의 활로는 3개, 검은돌의 활로는 2개입니다. 검은돌이 먼저 두더라도 서로 활로가 2개이기 때문에 다시 하얀돌의 차례가 되기 때문에요. 하얀돌이 이쪽에 들어가게 되면 검은돌이 수성전에서 패하게 됩니다. 바둑 활동하기. 흑돌이와 백돌이가 환격으로 잡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스티커를 붙여보는 겁니다. 환격으로 잡아야지! 자, 여기서 어디일까요? 우리 많이 나왔던 문제죠? 맞습니다. 흑돌은 호구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늘 말씀드렸던 90도로 바꾸는, 180도만 바꾸는 그런 문제네요. 백돌이 마찬가지로 검은돌의 호구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밑에 보실까요? 밑에도 똑같아요. 놀이바둑에서 참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게요. 호구 안으로 들어가서 환격을 한다는 것을 항상 명시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호구를 찾으면 됩니다. 검은돌이 호구 안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검은돌 호구 안에 하얀돌이 호구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착착바둑판을 한번 이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